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보나입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오늘은 11월 한 달 동안 제가 사용하고 먹었던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예전에 주위에 언니들이 40 넘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공감을 잘 못했죠. 30대 후반하고 40대 뭐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소화가 안 돼서 불편감을 자주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짜장면 먹으면 소화 안 된다는 얘기 듣고 공감을 못했었는데 이제 짜장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파스타 먹고 빵 먹으면 소화가 진짜 안 돼. 전 진짜 빵순이고 밀가루 음식 진짜 좋아해가지고 떡볶이를 주 7회 먹으라고 해도 진짜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속이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맛있는 거 포기할 순 없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죠.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쯤에 저랑 신랑이랑 클린 식단을 4주 실천한 적이 있었어요. FMD 식단을 실천을 했었는데 육류, 유제품, 달걀, 밀가루, 흰쌀밥 등등을 먹지 않았어요. 저희 커뮤니티 리더분께서 아마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면 내가 방구를 끼는지도 모를 거다. 방귀 냄새가 안 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진짜 그때 방귀 냄새가 안 나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먹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몸도 진짜 가벼웠고 몸이 슬림해지기도 했고 소화도 정말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자주 가는 식단을 마무리하고 나오니까 그 식단 관리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소금빵은 맛있는지 식단 관리하면서 라떼도 거의 끊었었는데 찬바람이 부니까 뜨거운 라떼가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40대가 되면 이제 몸에 있던 효소가 반으로 딱 줄어든다고 해요.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양제도 좀 챙겨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찾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맛있는 건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대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베지어 클락의 뷰티 파우더예요. 지금 냉장고에서 꺼내온 건데 진짜 먹는 것 건강식에 진심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베지어 클락에서 샐러드 수업을 듣거든요. 뷰티 파우더를 접하고 저에게도 추천을 해줬어요. 집에 놀러 갔는데 따뜻한 오트밀크에 요걸 타줬어요. 근데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때 식단할 때 저희가 커피도 끊었었기 때문에 라떼만큼 맛있게 느껴졌어요. 이 책도 그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베지어 클락의 김문정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홀그레인 채소 요리 너무 예쁘죠? 크리스마스 같죠? 아직 여기에 있는 채소 요리를 해본 적은 없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그림도 정말 예쁘고 식재료가 정말 예쁘고 음식이 되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면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보기만 했답니다. 저도 한번 샐러드 수업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한번 먹을 때 2티스푼을 타서 드시면 되는데 맛은 약간 쌉싸름하고 고소한 맛이에요. 약이 아니라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지만 이걸 꾸준히 먹게 되면 피부 탄력, 모공 축소, 피부결 개선, 변비 해소, 체중 감량 등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요. 베지어 클락 김문정 대표님이 이걸 꾸준히 드시고 직접 경험한 효과라고 하시네요. 식단 관리를 특별히 하지 않지만 공복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녁을 너무 가볍게 먹었다거나 아침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에너지가 좀 필요한다거나 할 때 저는 요거를 따뜻한 오트밀크에다가 타서 먹고 가면 좀 든든하더라고요. 우유나 두유, 아몬드 밀크 같은 밀크류에 타서 드시면 진짜 라떼 못지않은 맛이에요. 개인적으로 되게 겨울에 잘 어울리는 맛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쌀로 만든 소금빵. 정말 식단 관리를 해도 이 소금빵의 유혹을 정말 뿌리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쌀로 만든 소금빵이 있어서 한번 구매해서 먹어봤어요. 스탠드펌이라는 자기개발 커뮤니티에서 공부하면서 만났던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딥드라는 베이커리의 소금빵이에요. 냉동해서 보관을 했다가 에어프라이어에 2분에서 3분 돌려서 먹으면 따끈하고 맛있어요. 맛있다. 속이 엄청 촉촉해요. 고소해. 잡혔다. 맛있어.
원래 이제 베이킹을 하셨던 분인데 아이를 낳고 아이랑 과자나 빵을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이가 계란 알러지, 식품 첨가물 알러지, 두드러기, 아토피 이런 게 있어가지고 피드를 먹고 나면 밤새도록 이제 몸을 굶고 힘들어해서 베이킹한 엄마로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해요. 쌀 베이킹과 비건 베이킹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모르고 사 먹으면 모를까, 내가 만드는 건데 내 아이와 함께 먹을 거니까 좋은 재료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일주일에 3번 만나서 저희가 공부를 했거든요. 이 대표님이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열심히 시도하고 공부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있었죠. 한번 먹어봐야지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먹게 됐어요. 빅드에는 여러 가지 빵과 쿠키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주문할 때 쌀 소금빵, 비건 소금빵, 더블 바닐라 휘낭시에, 그리고 비건 쌀 식빵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휘낭시에 같은 경우는 제가 먹었던 휘낭시에들하고 비슷한 맛이었어요. 쌀로 이런 맛을 낼 수 있구나 되게 신기했고, 쌀 소금빵의 경우는 사실 밀가루에서 주는 그런 식감과 그런 맛을 똑같이 구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쌀 소금빵만의 그런 맛이 참 좋고, 쌀 소금빵으로도 충분히 소금빵을 먹고 싶은 저의 욕구가 충족이 됐고요. 우선 소화가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바쁜 아침에 아이가 밥 대신에 빵 먹고 가는 날 좀 미안하잖아요. 쌀 소금빵 에어프라이어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주면 아이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덜 하더라고요. 쌀빵 그리고 비건빵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인스타그램 DM으로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식단 관리를 하면서 더 좋아하게 된 메뉴가 있는데 바로 샐러드예요. 먹지 않는 게 많다 보니까 막 샐러드만 생각해도 군침이 막 돌 정도로 그 신선한 샐러드의 맛에 눈을 떴고, 품질 좋은 올리브 오일을 먹고 싶더라고요. 딱 의지를 가지고 식단 관리를 할 때는 샐러드 해먹는 게 큰일은 아니잖아요. 귀찮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샐러드 씻어가지고 보관 딱 해놔서 올리브유에다 소금 뿌려가지고 기창 먹고 그러면 번거롭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 의지가 좀 약해지니까 정말 쉽게 상하는 게 샐러드인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애들이 시들어져 있고 상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중소기업 유통센터 소상공인 구독경제 서포터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샐러드 구독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샐러드도 구독할 수 있겠다. 스웩베리 범벅 샐러드 3종이 나오거든요. 이걸 구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받아서 이제 먹어봤거든요. 같이 삽시다 마켓에 들어가시면 소상공인 구독경제관이 보이실 거예요. 소상공인 구독경제관에서 티몬으로 들어가시면 샐러드를 구독해서 드셔보실 수 있어요. 제가 먹어본 건 스웩베리 범벅 샐러드 3종 1주분에 23,900원이에요. 예전에는 외국분들이 샐러드에 올리브유랑 소금이랑 후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 저걸 무슨 맛으로 먹지? 소스도 없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들깨 소스, 참깨 소스, 마트에 가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소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스가 없으면 샐러드를 못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올리브유와 소금과 후추의 그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샐러드를 받았을 때 소스를 먹었던 것도 있고 먹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 이제 3개를 먹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식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바쁜 워킹맘이라든지 1인 가구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샐러드 야채나 이런 것들 많이 사두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되게 합리적이다. 정기적으로 3가지의 샐러드가 한 번에 오니까 일주일에 샐러드 3개 정도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바쁠 때 좋다. 과카몰리 샐러드. 그지? 아, 예뻐? 드레싱? 과카몰리가 드레싱인 것 같아. 부지런한 분들은 뭘 저 샐러드를 시켜 먹어 이럴 것 같아. 근데 그지? 그치. 샐러드는 그렇지만 이 과카몰리 같은 거는 만들어 먹기 아보카도도 사야 되고. 아보카도 사야 되고.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끝. 싹싹싹싹. 한 번에 됐어. 먹을 수 있어? 이거 충분해. 우리 셋이 먹어도 양이 충분해. 엄청 많네. 리코타 치즈 샐러드. 오늘도 다 먹었어요. 되게 맛있다 이것도.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자. 여보 저거 좀 뿌려줘, 소스. 샐러드 드셔보셔요.
샐러드 야채 따로 사고 과일 따로 사고 치즈 따로 사고 이렇게 하면 저렴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버리는 양도 무시 못하니까 내가 진짜 바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샐러드는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샐러드를 구독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샐러드를 먹을 때 늘 먹었었던 그 구성으로만 먹어요. 근데 이렇게 구독해서 먹으면 과카몰리 같은 것도 들어있고 나초도 들어있고 리코타 치즈도 들어있고 되게 골고루 샐러드를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먹을거리가 있어요. 진짜 제가 예전에는 한술 했거든요. 저 진짜 소주도 잘 마시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알코올도 해독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을 한 3잔 먹은 다음날 완전 숙취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머리 아프고 막 속 울렁거리고 그날 한 3, 4시까지 다 그냥 순삭이었어요. 숙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와인 3잔에 또 하이볼을 한 잔 마셨는데 그 다음날 또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컨디션이 안 좋았을 거야, 체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술을 이제 못 마시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슬퍼.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바로 요 노알콜 맥주예요. 저는 사실 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너날콜을 마시는 거야? 술을 마시는데 왜 너날콜을 마셔? 임신했을 때 너날콜 마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냥 아예 안 먹었어요. 술은 알딸딸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술 먹고 알딸딸하고 기분 좋고 취하려고 먹는 거지 왜 알코올이 없는 맛없는 물을 마시는지 저는 얘를 정말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얘한테 너무 고마워요. 뭔가 음료수와 탄산수에서 충족되지 않는 그런 맥주 맛,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얘가 충족시켜줘요. 그리고 노알콜 맥주 중에서 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얘 진짜 맛있어요. 지금 목마르니까 한잔 해볼까요? 짠!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분 계시다면 칭타오 노알콜 맥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보리차 끓여 드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 여름, 가을까지는 그래도 정수기에 물을 마셨던 것 같은데 겨울이 되면 왠지 보리차를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릴 적 향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집에 그런 조도와 유전자에 팔팔팔 끓었던 그런 보리차의 구수한 냄새, 그런 것들이 저는 어린 시절에 좋은 그림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한테도 겨울을 생각하면 우리 집에서 팔팔 끓는 보리차, 구수한 보리차, 집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심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차를 잘 끓여 먹었는데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비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작두콩차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두콩차를 먹었었는데 한살림 거를 먹다 보니까 다른 제품을 시도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플리마켓에서 요 작두콩차를 알게 됐어요. 지금 조금 꼬질꼬질해요. 제가 직접 먹던 거거든요. 거의 다 먹어서 패키지도 깔끔하고 안에 가루 같은 것도 많이 없고 되게 잘 우러나고 맛있더라고요. 구수하고. 그래서 저는 얘를 또 이제 사서 먹어볼 생각이에요. 이거는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에서 이제 부부가 직접 재배한 첫 수확물로 만든 작두콩차라고 해요. 지금 드시고 있는 보리차가 조금 지루하다, 새로운 작두콩차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두콩차.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한 것 중에 제가 천연 수세미를 정말 좋아해요. 사랑해요. 근데 이번에 수세미를 원래 쟁여놓고 쓰는데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세미를 사야겠다 했는데 그동안에 그 수세미를 쓰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눌러붙거나 찌든 때 같은 거는 잘 닦이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저희 집에는 철수세미도 없거든요. 좀 더 잘 닦였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요거를 백화점 갔다가 보게 됐어요. 천연 소재라는 거예요. 근데 엄청 까끌까끌해요. 근데 이게 철수세미 같이 스크래치를 내진 않아서 제가 쓰고 있는 주물 냄비나 이런 것들 코팅팬에도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집에다 딱 이렇게 놓으니까 되게 산뜻하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비쌌어요. 두 개가 이렇게 묶어져 있었는데 그게 원래 2만 원인데 50% 할인해서 좀 10,000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요 한 장에 5,000원이 꼴이죠. 근데 한번 써보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한동안은 정말 잘 쓰게 될 것 같아요. 요거 한 장은 주방에 두고 하나는 화장실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마음 먹고 화장실 청소할 게 아니라 샤워하면서 세면대나 거울이나 닦아야 될 때 이걸로 닦고 예쁘게 싹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은 피부예요. 피부.
제가 넘버즈인이라는 브랜드의 유료 광고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오일 광고 영상을 준비하면서 클렌징 오일을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그때 제 피부 컨디션이 정말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딱 떨어졌거든요. 사야지 하고 이제 못 샀는데 그것 때문인지 약간 또 얼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 더 사보고 싶고, 클렌징 오일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저에게 넘버즈인 광고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소개하는 그런 화장품들을 믿지 않았어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제품을 믿지 않았어요. SNS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을 파리피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파리피플 분들 존경합니다. 물론 돈만 생각하고 제품력에 대해서 양심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소신껏 물건을 선정해서 소개를 하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넘버즈인 제품을 써보고 한번 다른 분들이 소개하는 것도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또 스와차라는 분이 계세요. 저 스와차님처럼 깔끔하게 리뷰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되고 싶었는데 해보니까 되게 안 되더라고요. 어려워. 타고나는 것 같아. 공부하거나 소개했던 것 중에 처음으로 이걸 사봤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제품을 공구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화장품. 베이지크라는 비건 화장품이에요. 스와차님 공구 때 좋은 혜택이 있었는데 또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공구 기간을 놓쳐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아깝다 그랬는데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또 좋은 혜택을 가진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봤어요. 저는 홀리데이 시그니처 페이셜 트리오를 구입을 했고요. 여기에는 트리트먼트 에센스, 루센트 오일, 컴포팅 크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코렉팅 페이스 스크럽과 아로마틱 페이스 클린저는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저는 비건 화장품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속당김이에요. 속당김을 해결해주는 화장품이라고 하고 후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며칠 안 써봤거든요. 며칠 안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난방을 빵빵하게 튼다거나 그러진 않아서 얘가 속당김을 잡아주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이 스크럽이에요. 커피빈 파우더로 만든 거래요. 여러분들 각질 관리하세요? 저는 진짜 각질 제거 안 하고 각질 제거 한 20대 때 몇 번 해봤나? 각질 제거 진짜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각질 제거 크림도 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혹했었던 게 뭐냐면 이 상품을 설명하는 문구에서 어두운 안색이 고민이신가요? 이걸 쓰면 밝은 안색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또 혹했어요. 제가 사실 까만 것도 까만 건데 컨디션이 떨어지면 안색이 확 어두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혹시 각질 제거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한번 제품을 구입해봤어요. 물기가 묻은 상태에서 이거 얼굴로 문질문질 하는데 이걸 너무 오래 하면 자극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30초를 문지르라고 나오는데 30초 문지르면은 진짜 얼굴이 보들보들해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날 밤에 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밝아지는 걸 기대하면서 이 브랜드의 가치가 마음에 들었어요. 비건을 시작할 때 이 베이지크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 말도 참 좋았답니다. 패키지나 향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마음에 들어서 사봤어요. 좀 더 열심히 사용해보고 그런 후기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제가 집에 사브르 커트러리를 세트로 드렸습니다. 사실 정말 예쁘잖아요. 백화점에서 볼 때마다 참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집 들일 때 선물로 몇 번 하고 우리 집에는 못 드리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숟가락 포크가 없으면 사겠는데 멀쩡한 커트러리가 있는데 그걸 드리기가 마음이 안 먹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600명일 때 취향을 공유하는 라이프스타일 샵 라파에트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이 잔도 라파에트 대표님이 선물로 보내주셨고 아이가 좋아할 거라면서 아이한테 주라고 요 색상의 디저트 세트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이게 쓰다 보니까 그립감도 정말 좋고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놔도 너무 식탁이 예뻐지고 나중에 사브르 커트러리를 드리게 되면 라파에트에서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대표님이 진짜 산타 같은 이벤트를 여셨어요. 디너 세트를 사면 요 디저트 세트를 주시는 거예요. 안 살 수가 있나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4세트를 샀어요. 근데 또 다 너무 예쁘니까 색깔이 또 고민되는 거야. 저는 버건디, 아이보리, 다크그린, 네이비 블루 이렇게 샀어요. 근데 어떤 걸 사도 다 예뻤을 것 같아요. 사브르는 그냥 아무거나 사도 실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뭘 느꼈냐면 다른 사람한테 선물하는 것도 좋지만 다 하지 않은 선에서는 나한테 먼저 하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좋은 기회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집에 들여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머니 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쓸게요. 아 근데 사브르 코트러리는 연마제 제거를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 보면서 찾아가지고 했거든요. 엄청 까만 게 많이 나와요. 특히 포크 막 이런 데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브르 코트러리 들으셨다면 연마제 제거 방법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제거한 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요즘에 진짜 제 몸에 착붙이에요, 착붙. 이미스 에코백은 예전부터 사고 싶었어요. 근데 왜 내가 이쁘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면 다 품절인 것인가? 아 진짜 이거 사기 너무 힘들었어요. 사려면 의지를 가지고 유심히 봐야지 살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들어갔을 때 있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품절인 거예요. 얘도 지금 솔드아웃이에요. 다른 색상은 있는데 얘는 제가 어떻게 샀냐면 친구들하고 한남동 놀러 갔다가 이미스 오프라인 매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되게 크지 않은 매장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 아이를 발견하고 바로 결제를 하고 왔습니다. 편집하고 그러면 아이패드를 갖고 다니니까 아이패드도 들어가고 파우치도 되게 여러 가지 들어가고 책도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얇은 코듀로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피 무늬기도 하고 해서 올 겨울에 정말 잘 메고 다닐 것 같아요. 사서 너무 좋아. 제가 진짜 이걸 못 사가지고 비슷한 느낌의 에코백을 샀거든요. 아무리 흔하다고 해도 이 이미스 에코백만이 주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샀어. 대안을 찾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바로 결정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과하지 않는 선에서. 요거 지금 다른 색상으로 있으니까 사이트에 솔드아웃 되기 전에 이거 얼른 가서 구입하세요. 제가 진짜 쓰고 있는 제품들이라 신나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